소리 나는 것부터라도 합시다. 그래서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질수록 더 비교급 그 영어 시험에도 나오는 거죠. L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뭐가 더 커지냐면 솔스레인에 있는 PN 접합에 의해서 차지가 유도되는 요거 삼각형. 요거 비중이 더 커집니다. 요거는 비중이 작죠? 얘는 비중이 커지죠. 솔스레인이 만들어내는 요 삼각형 면적의 그 전체 사각형 박스 대비 삼각형 면적이 차지하는 정도가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다리꼴하는 책의 저자가 디플리션 차지인데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게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가 사실은 실제 게이트가 컨트롤하는 영역이고요. 요 삼각형 영역은 소스 드레인이 컨트롤하는 영역이다 보면 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게이트는 요 삼각형 영역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모스 캡일 때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M 플러스 이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게이트가 충분히 모스 구조에서 이 하단부까지 사각형 박스를 게이트가 fully 100% 지배하겠죠. 모스 캡은. 모스 FPT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숏 채널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숏 채널 이펙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정성적으로 해석하는 건 알겠어요. 결국 소스레인에 있는 PN 접합이라는 놈이 모스 구조에 게이트가 해야 할 일부를 도와주기 때문에 문턱 전압은 모스 캡에서 설계한 값보다는 모스 팻에서는 작아지더라. 더 큰 문제는 채널 길이별로 그 작아지는 정도가 다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채널이 짧아지면 VT가 떨어지는 정도는 더 심하더라.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상황이죠. 그럼 이거를 정량화를 해서 예측 가능한 값으로 만들 수만 있으면 서킷 디자인 하는 사람에게도 가이드를 줄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해석을 합니다. 뭐 세컨 오더, 서드 오더, 고차, 하이 오더 어널리시스 하는 논문들도 많지만 우리 피에르 선생님 책에서는 퍼스트 오더 수준의 해석한 걸 여기 소개를 합니다. 자, 읽어보면 게이트인데 게이트가 어디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냐면 공필층 전하량입니다. 트래피조이드란 영역이니까 바로 요 사다리꼴 영역. 여기는 게이트가 서포트하는 영역이고 그 바깥쪽에 있는 요 빗금친 삼각형은 솔스레인의 PN 접합이 서포트하는 곳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르기 때문에 퍼스트 오더예요. 사실은 이게 직선인가? 직선 아니에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해석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일단은 단순한 뭐 초등학교 때 배우는 사다리꼴 삼각형 요 정도로 해서 차원을 낮추어서 해석을 합시다. 자, 이때 이 트래피조이드란 영역, 그거는 렉탱귤러한 디플리션 영역보다 작은 건 확실합니다. 게이트, 이 전체 좀 전에 열심히 내가 설명했죠. 요거하고 사각형 면적하고 사다리꼴 따지면 사다리꼴이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비율을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정량적인 해석을 하려고요. 그럼 요거 이제 초등학교 때 도형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어. 사다리꼴 면적 구하고 사각형 면적 구하는 것만 하면 비율의 레이쇼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요렇게 나옵니다. 집어서 해보세요. 요 L은 요 밑변의 길이고요. 요 L 프라임은 요 아랫변의 길이입니다. 이용해서 만약에 L과 L 프라임이 같았으면 약분돼 가지고 없어지겠죠? 네. 근데 다르니까 요 정도의 면적의 비율이 생깁니다. 자, 이때 이 비율, 요 팩터는 또 뭐하고 뭐랑 연관이 되냐면 여기 디플리션 차지, 요 사각형 안에 있는 요 디플리션 영역이 만들어내는 Q대, 이거 계산해 주죠. Q에다가 B형의 뭐 유니폼하게 도핑됐다 치고, 그다음에 요거 공기층 두께 뭐 이렇게 뭐 스레솔드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단위 면적당 전하량. 이 디플리션 차지가 이상적인 건 요 사각형 전체예요. 그러니까 모스 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스 드레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걔네들은 그냥 전자를 많이 머금고 있는 영역으로서만 역할을 해야지 이 PN 플러스 접합 때문에 이 공기층이 이 데이터 하단부 여기 내가 모스가 해야 할 일을 소스 드레인이 하는 일은 없다라는 그 이상적인 환경,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이상적일 때는 사각형인데 안 이상적인 경우에는 사다리꼴이니까 이 사다리꼴 안의 면적은 사각형보다 작잖아요. 요 Q 뎁도 줄 겁니다. 그런 얘기 여기 나옵니다. 줄어든 정도 역시 면적 비로 사다리꼴과 사각형의 면적 비율로 충분히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호부터 야야 그럼 저거 설명할 때 뭐 면적하고 다 좋은데 여기서 몇 가지 더 이 퍼스트 오더 해석이라서 몇 가지 재미난 가정을 합니다. 이 모스 구조로부터 충분히 좀 떨어져 있는 이 소스 영역은요. 그냥 이거 일직선. 요 표면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딱 떨어져서 요 위치나 여기나 변함이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다만 이 게이트 하단부 영역, 인버전 레이어 근처가 되면 요 정션이 이렇게 원형으로 됐다라고 가정합니다. 이 순뻥입니다. 실제 원은 아니에요. 이렇게 안 만들어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제 공정하면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러면 이제 모델링 하기가 까다로워지고 2차 함수 이상을 도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쉬운 원을 가정하기 위해서 요, 요 안쪽은 딱 사각형이고요. 솔루션 영역이. 요 게이트 하단부는 원이다 하고 그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RJ, 이 J는 정션입니다. 그래서 요 정션 길이 RJ만큼 그대로 이 콤파스 들고 뺑 돌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는 이렇지 않아요. 근데 해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션 뎁스 RJ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쪽도 드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 안쪽은 그냥 사각형으로 모델링 할 거고요. 요걸 원점으로 잡아서 요 정션 깊이 RJ, 뭐 소스 드레인 동시에 형성되니까 RJ는 같을 겁니다. 합리적인 가정이고 이렇게 콤파스로 그려서 안쪽으로 들어온 것도 이렇게 4분의 1 원 형태로 만듭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반도체 쪽에 형성되니까 공급층의 폭 WS 이게 소스고 요는 드레인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일정합니다. 얘나 뭐 PN 다이오드 요렇게도 PN 다이오드 요렇게도 다이오드니까 이게 반경 방향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WS는 똑같이 요렇게 WD도 요렇게 그립니다. 물론 이 WD는 드레인의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 좀 더 이렇게 확장될 여지는 있겠죠. 그런 때 쓸 겁니다. 자, 이걸 들고 요런 뭐 원, 사다리꼴, 삼각형, 사각형, 반원 이 정도만 들고 있으면 뭐 도형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네. L 프라임과 L 사이에 L과 L 프라임 사이에 관계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요. 요 면적 비율도 이제 대입을 하겠죠. L 프라임 자리에 L을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알고 있는 디바이스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내가 설계할 수 있는 정션의 깊이, 스레솔드 조건일 때 데이터 일렉트릭 하단부의 공필층의 두께 이런 것들로 이 면적의 비율의 차이를 모델링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해석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퍼스트 오더 수준이니까요. 자,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퍼스트 오더 모델을 써서 야 그러면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의 문턱 전압값하고 그 채널 길이가 무지하게 짧다라고 극한으로 보내고 애를 0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짧아졌을 때랑 차이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VT 롤오프를 정말 정량적으로 해석해보자는 모델입니다. 이걸 이제 정의하기를 문턱 전압의 변화량이다. 이 변화량은 롱 채널과 숏 채널의 변화 차이입니다. 요거를 사람들이 식으로 쫙 쳐다봤더니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요걸 해봤어. 이제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 설계 아이디어 나오고 여러분 클래스 프로젝트를 할 때도 내가 제안한 딥은 좀 이따 강의하겠지만 숏 채널 이펙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자를 설계해 보세요라고 할 때 그 아이디어가 이 식에 다 있습니다. 딱 보세요. 이거를 숏 채널 이펙트를 최소화한다는 건 채널 길이에 무관하게 운턱 전압은 상수 인베리언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얘 0으로 가는 게 숏 채널 이펙트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 0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째, RJ 0으로 만들면 됩니다. RJ를 0으로 간다고요? 소스와 드레인을 만들 때 이런 엄청 얇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이제 shallow source drain 정션을 구현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와, 실리콘 웨이퍼에다 불순물 때려 넣어가지고 뭔가 열을 가해서 일렉트리컬 액티베이션을 시키죠. 도펀트가 실리콘 자리에 잘 들어가게 해야 도핑이 잘 된 거죠. 근데 그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웨이퍼에. 웨이퍼 표면에 1나노, 2나노 이 정도 만들면 월드 베스트입니다. 현재 만들어지는 게 한 5나노, 7나노 언저리 수준입니다. 그 정도 정션 뎁스를 가지는 건 월드 베스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연구하는 박사 과정 학생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실리콘 웨이퍼 위에 도펀트를 원자 수준으로 한 겹만 깔 수 있을까?
어떤 제조 공법을 써야 그걸 구현해낼 수 있을까? 소자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12인치라고 하는 300mm 지름을 가지는 웨이퍼 원판의 표면에 1나노미터만 도핑이 되도록 하는 제조 공법은 무엇이 있을까? 꼭 불순물을 때려 넣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써야 할까? 그걸 포기해야 된다면 무슨 공정 기술이 있을까? 경제성 있게 돈 좀 덜 들게 만들 수 있을까? 웨이프 한 장 만드는데 100억 든다고 하면 누가 그 기술 쓰겠습니까? 반도체 칩 하나 뭐 500억이다 이러면은 스마트폰 뭐 2천억에 팔리면 누가 삽니까? 게임 끝나는 거니까 경제성 있는 기술로 뭐가 있는지 참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할 때 여기에다가 불순 저기 아몰포스 레이어를 넣어서 최고의 도펀트들이 피크 농도가 요 표면 바로 밑에 나오게 하고 나중에 이 불순물 층을 제거하는 공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정션을 얇게 만들어라. 얇게 쉘로우 정션 기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래 그 로직 파운드리 기술 중에 하나로 액티베이션, 어드밴스드 정션, 어드밴스드 도핑 기술 이런 걸로 논문 검색하면 그런 관련된 공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있죠. 미니마이즈 VT학에서 바이 뭐 요거 설명했습니다. 그다음 또 있습니다. 가만히 뚫어져라 보면 얘를 줄이려면 얘를 엄청나게 키우면 됩니다. 이펙티브 옥사이드 캡을 키운다는 것은 유효 옥사이드 두께를 낮추는 일이죠. COXE는 TOXE에 반비례하잖아요. 얇으면 캡이 커지잖아요. 결국 게이트 다이렉트릭을 얼마나 얇게 만드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뭐 할 때요? 쇼 채널 이펙트를 극복할 때, VT 롤오프를 극복할 때, 채널 길이와 무관하게 문턱 잔압을 일정하게 만드는 CMOS 소자 공정 기술을 만들고 싶으면 옥사이드의 두께를 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이 얇게 하는 거에 여러 이유도 있지만 쇼 채널 이펙트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 공정 회사, 제조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옥사이드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 경쟁 중입니다. 특히 유효 옥사이드 두께니까 물리적인 옥사이드 두께보다 그 유효 옥사이드니까 그래서 나온 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기술입니다. 요거 내가 설명했나요? 하이케이 메탈.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그 다음 기술은 또 뭐가 되려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있죠. 근데 요 껍데기만 보면 얘 낮추려면 요 P형 반도체 바디의 농도를 낮추면 되지 않습니까? 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WT 안에도 분모에 또 NA가 있고 얘에도 또 분모에 NA가 있어요.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바디의 농도를 올릴수록 이 WT 두 개가 더 빠르게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델타 VT가. 그래서 도핑의 농도, 채널의 도핑 농도, 바디의 도핑 농도는 올리는 게 좋습니다. 초채널 이펙트 극복에. 나중에 실습할 때요. 한번 재미삼아 극단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뭐 그 스트럭처 에디터는 마음대로 다 만들어지니까 공정과 무관하게 한번 이렇게 쉘로우하게도 만들고 옥사이드 두께도 극단적으로 얇게 만들고 그다음 여기 농도는 뭐 최대한 뭐 21승까지 올려보세요. 무슨 일들이 문턱 잔압 변화에 일어나는지 극단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바는 얘는 한 10에 18승 정도가 한계입니다. 이게 왜 한계에 도달했냐면 이게 이제 랜덤 도펀트 플럭추에이션 현상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라고 예전에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뭐 1cm, 1cm, 1cm 기준으로 10에 18승계의 도펀트가 들어가는 게 10에 18승 퍼 큐빅 센티미터잖아요. 이거를 뭐 10나노, 10나노, 10나노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질 때 이 안에 도펀트가 몇 개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준일 겁니다. 그 수십 개, 수백 개 수준인데 현재 한 웨이퍼의 반도체 칩은 D램 같은 경우 한 2,500개 한 번에 찍혀져 나와요. 1A급, 1B급 정도 되면. 그럼 거기 2,500개 다이 안에 트랜지스터가 이게 뭐 8기가빗이면은 트랜지스터가 뭐 산술적으로 봐도 8기가니까 기가 저기 10억 단위잖아요. 그 정도 트랜지스터가 모두 동일한 도펀트를 가질까? 아니에요. 이슈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올리는 거는 트랜지스터의 길이가 채널 길이가 수십 나노 또는 첨단 공정이라 불리는 10나노 이하텍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22나노 테크부터요. 파운드리 공정은 채널은 인트린직하게 바꿨습니다. 그거 바꾸면 그럼 쇼채널 이펙트가 더 극심해질 텐데 이 NA를 낮추면 얘는 올라갈 텐데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온 게 디바이스 아키텍처를 3차원 소자 구조로 바꾸어서 채널의 농도를 낮추어도 그 채널 이펙트가 극대화되지 않도록 소자 구조 변형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뒤에서 또 시간을 봐서 하겠습니다. 일단 요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소자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쇼 채널 이펙트 어떻게 줄이지? 옥사이드, 유효 옥사이드 두께 낮추세요. 정션은 얇게 만드세요. 플래너 벌크 모스펫이라면 제한을 걸었습니다. 플래너 벌크 모스펫이라면 NA 값은 한 10에 18승까지는 올려도 좋습니다. 뭐 여기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 올리면 요 인버전 레이어가 만드는 여기도 너무 진해지면 우리가 그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억셉터나 또는 토탈 도펀트 양과 모빌리티를 볼 때 이렇게 될 때 여기가 딱 18승이에요. 요 모빌리티가 너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이런 것도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요. 노핑의 양을 이렇게 올립니다. 요걸 X라 놓고 요쪽을 N, P타입ing NA라고 하면 요 채널 바깥쪽 영역은 진하게 만들고요. 채널 쪽은 연하게 만듭니다. 요런 도핑 프로파일을 리트로그레이드 도핑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잘 만들려면 요 비율기 있잖아요. 도핑이에요. 요게 어느 정도냐면 요게 10에 15승이면 요거는 10에 18승입니다. 근데 요 두께가 뭐 예를 들어 30나노다. 그러면 10나노당 1데케이드씩 도핑 농도 바꿔야 됩니다. 10나노당 도펀트의 양이 농도가 10배씩 늘어나도록 할 수 있는 불순물을 이렇게 때려 넣는 공법 기술이 필요합니다. 요거 하려면 임플란트를 한 번 치고 더 세게 치고 더 세게 치고 그 다음은 또 연하게 치고 근데 대신에 깊숙하게 때려 놓고 해서 이걸 합쳐보면 이런 형태의 도핑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여러 차례 때려야 됩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번 때립니다. 때릴 때 때리는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도우즈라고 하죠. 함량, 도펀트의 개수를 요 둘을 가지고 놉니다. 에너지를 강하게 하되 도우즈 양은 줄이면 그 안쪽에 이렇게 형성됩니다. 근데 양 자체는 많지 않죠. 근데 도우즈를 진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좀 덜 때리면 이렇게 표면 쪽에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근데 에너지를 더 낮추면 이렇게도 생길 수 있겠죠. 대신에 도우즈는 좀 줄이고 중간쯤 하면. 그럼 이런 것들을 합해서 그려보면 커브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안쪽은 좀 진하고 채널은 연하고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뭐 아직 공정 수업을 듣진 않은 학생이 대다수지만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 뭔지 정도 공부하면 아마 저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는 책 한 서너 페이지만 읽으면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합시다. 이 모스펫이라고 하는 거는 버티컬 디멘전이니까 옥사이드의 두께, 정션의 깊이, 이게 다 버티컬 방향이죠. 이런 것도 should be scaled 돼야 됩니다. 누구랑 함께? 호리존탈 디멘전이니까 채널 길이는 이게 레터럴 수평 방향이죠. 이런 것만 스케일링 다운해서 뭐 채널의 폭 뒷방향으로 있는 거 이런 거 뭐 좁게 만들고 뭐 짧게 만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께 방향, 수직 방향에 대해서도 작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보면 둘 다 작죠. 리듀스, 옥사이드 두께 줄이고 정션 뎁스 얇게 쉘로우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작아진다. 수평 방향으로만 작아지지 않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이 두께도 같이 스케일링 다운 해야만 뭘 해결한다? 채널 이펙트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그 소스 드레인 영역의 설계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얘기가 뒤따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채널 길이 L이 짧아지면 실제 소스에서 출발한 전자가 오면 점점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드레인과 소스 사이드 레터럴 방향 드리프트 커런트 흘러라고 전기장 만들어주니까. 또 드레인 엣지 쪽에서 정말로 럭키하게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핫 캐리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높은 전자나 홀을 캐리어니까. 근데 뜨거워서 에너지가 높은 핫 캐리어라고 하는데 이런 놈들이 이 옥사이드 안으로 그냥 박혀 들어가요. 게이트 안으로도 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또 뭔가 리키지 전류가 막 생기는 얘기도 뒤에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해서 나오는 게 이제 LDD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모스 구조에서 우리가 이 부분 배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스 드레인에 다이오드 있는 거 배웠는데 요게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사이드월 스페이서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요 드레인과 이 대칭 소자기 때문에 모스펫은 소스에도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좀 많이 치고 있는 요 영역을 n 플러스가 아니라 n 마이너스 연하게 도핑한, 그래서 라이틀리하게 도핑이 된 드레인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 쏠 수도 있는데 LDD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레인에 어떤 생기는 원치 않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출된 소자 구조이기 때문에 라이틀리 돕드된 드레인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전기장이 Pn 플러스 접합하고 Pn 마이너스 n 플러스 접합하고 밴드 다이어그램 X 방향으로 그려서 상상해 보세요. 얘는 확 꺾입니다. 얘는 좀 덜 꺾이면서 이렇게 가. 요 기울기가 전기장이기 때문에 얘는 전기장이 무지하게 세요. 근데 얘는 전기장이 좀 완화된 형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PN 접합 다이오드 공부할 때 배웠던 겁니다. 원사이디드 PN 접합일 때 접합면 인근의 전기장의 세기는 양쪽이 비등비등하게 도핑이 될수록 농도의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접합 내부에 생기는 전기장의 세기는 약해지거든요. 오히려 도핑의 차이를 확 벌려주면 접합면 인근의 전기장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그 원리를 이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채널 영역 사이에 여기에 이런 완충지가 존재하지 않는 그냥 그 스페이서 없이 이렇게 소스 드레인을 만든 이런 모스펫하고 이렇게 스페이서를 만들어서 N-를 만든 소자는 정말 이 핫캐리어 이슈에서부터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학생은 이거 만드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요렇게 뭐 하나 깔아요. 여기 뭐 실리콘 나이트를 깝니다. 그 다음에 애칭을 합니다. 애칭을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직 방향으로만 애칭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애칭하면 요렇게 턱이 있는 요런 구조물이 있으면 여기는 깎이고 나서 남는 구조가 그만큼 억제 죽지만큼 찌꺼기가 남습니다. 집에 가서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레고 같은 거 만들어서 하나씩 뜯어보세요. 아니면 자로 이렇게 1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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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노 하면 요거는 이만큼 깊잖아요. 1나노만 뜯으면 여기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요만큼. 네,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하게 도핑 한번 때려요. 이렇게 N-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페이서 덮고 직각해서 어깨 축지만 남기고 한 번 더 세게 도핑 빵 때리면 요 어깨 축지 밑에 있는 여기 N- 영역은 도핑이 안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더 깊숙하게 이렇게 N 플러스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정션의 모양은 요렇게 두 번 휘어지죠. 요렇게 휘어지는 요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요걸 이용해서 드레인과 채널 사이에 전기장의 세기를 줄입니다. 이런 거 역시 사이드월 스페이서를 써서 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난 예를 들었지만 여기는 옥사이드인데 둘 다 씁니다. 또 이걸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물질을 ONO로 삼겹살처럼 만드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금속 기둥이 올라갈 거라서 요 게이트하고 드레인 사이에 페라세릭 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런 거는 트랜지스터 AC 특성 개선하고 관련된 기법입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들과 디블은 또 다음 이론 강의를 할 때 뭐 페르셀 BJT, 서브설피스 비키지 커런트인데 아마 강의 자료 쭉 읽으면서 이게 마지막 트랜지스터 플래너 벌크입니다. 플래너 벌크 소자라는 걸 디자인할 때 여기 한 방에 다 정리한 겁니다.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다 정리되어 있는데 오늘 강의는 뭐 요 부분하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루었습니다. 하여튼 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